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저한테 있었던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 하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저는 5살 난 딸아이 키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란 교포이고요. 남편은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혼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장을 5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전부 월 매출이 매장마다 최소 2억씩은 나오는 가게이고, 임대료에 이것저것 다 제외하더라도 다른 매장마다 최소 1,000만 원씩은 벌고 계세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신 건 아니었어요. 맨몸뚱이로 미국에 가셔서 먼저 자리 잡으신 친척분의 집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고, 월세방을 전전하시며 끝끝내 이뤄내신 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린아이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어머니는 저를 일터에 데리고 나가셔서 접시 닦는 일 같은 걸 하셨고, 아버지는 낮밤으로 하루에 2가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처음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셨을 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을 선택하는 대신에 본인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도 우리 집을 갖는 건 가장 나중의 일이었고, 아버지는 그 대신에 가게 수를 늘려가셨죠. 그렇게 참아가시면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비좁아 터진 월세방에 한이 맺히신 게 있어서 방 5개에 지하실이 딸린 3층짜리 커다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셋이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마냥 좋기만 했어요. 다시 남편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가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남편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혈단신으로 공부하러 미국으로 건너온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유학 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학비를 벌기 위해 짬이 나는 시간마다 친정아버지 소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원래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자는 의미로 쉬쉬하면서 일을 시켜주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남편이 일도 곧잘 하는 데다가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좋게 본 아버지는 남편 사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러 왔으니 학교를 우선시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남편이 공부를 마무리할 때쯤 도무지 학교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남편에게 저희 집에 비는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게 한 집에서 지내며 서로 정이 들고 말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저와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공부가 끝날 때쯤 부모님께 남편과 같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부모님은 남편의 사람됨됨이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남편을 축복해 주셨지만, 어려서부터 미국에서만 자라온 제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 큰 어른인데 그래서 그런가? 그때는 아직도 부모님 눈에는 제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가 싶은 마음에 조금 화도 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부터는 남편에게 언제나 제 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부모님께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도 한국에 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공채에 지원해보고 싶다고 해서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같이 월세방을 구해 살림을 시작했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과의 크고 작은 사건이 한두 개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친정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건지 여쭤보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있는데 신혼집을 따로 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대답했지요. 그 말을 들으시곤 시부모님께서 너네한테 물어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쪽을 보시면서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사돈네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월세방에서 정말 시작시킬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와 남편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살 집을 해주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월세방에서 시작하셔서 성공을 일궈내셨고 그걸 보고 커온 저였으니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친정부모님도 저와 남편의 신혼집을 월세방부터 시작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고, 위치 좋은 곳에다가 신축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셨어요. 애초에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좁고 교통도 별로였던 월세방보다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집을 해주시면서 혼수나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친정부모님 덕분에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돈이 여윳돈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시가 식구들에게 제 나름대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을 시댁에 불러놓아 선물 전달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영 아니더라고요. 와인을 좋아하신다는 시어머니께는 치즈를 담을 수 있는 예쁜 나무 플레이트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는 식으로 바로 찬장에다가 집어넣으셨고, 키가 커서 모델 같은 시누에게는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을 사줬어요. 명품 같은 건 아니었고 백화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었습니다. 나름 이게 분명히 잘 어울릴 거라고 고심해서 고른 건데 신우는 대번에 브랜드부터 따지더라고요. 요즘 자기 또래 중에 누가 여기 브랜드 가방을 드냐고 저보고 안목이 형편없다고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섭섭해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난 또 뭐라고 온 가족을 부르길래 뭐 대단한 거나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라면서 불러 모은 김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먹는데도 눈치가 보여서 그때 계산도 제가 하고 말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친척들도 미국에 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 교민들하고도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국에서도 한번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첫 해에는 휴가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한 달간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취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공부할 것들을 챙겨서 같이 미국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한 달 정도로 결혼식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으니 친정부모님과 저, 남편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식날이 바로 2주 정도로 다가오는데도 시가에서는 언제 오겠다는 말이 없으셨어요. 몸이 달아올라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은 이미 다 끝난 일이고 거기서는 사돈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까지 우리 돈 내고 가야 하니? 세 사람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 값이 얼만지나 알고 하는 이야기니? 라고 하시면서 대놓고 비행기표를 사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과 부모님한테는 도무지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또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드렸습니다. 2주 남짓한 기간인데 캐리어는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오셨는지. 차 2대로 겨우겨우 시가 가족들을 태워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다음번에 미국으로 초대하실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자리라도 비즈니스로 끊어주세요. 아주 불편해서 허리가 접히는 줄 알았잖아요. 이럴 때라도 돈 많은 집 며느리 가지고 계신 것 좀 누리시고 언니도 그참에 효도도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나 남편이 그건 못 들은 것 같아서 어색하게 알겠다고 웃으며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집으로 도착하니 시간이 어둑어둑해져 있더라고요. 마중을 나간 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가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손님 초대를 하면 집 구경을 시켜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집 구경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저까지 보내고 이제 2분만 남으셨는데 집이 쓸데없이 넓기만 하네요. 역시 한국 아파트가 좋아라고 하셨어요. 대충 듣기에도 비아냥대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말에 친정부모님은 넉살 좋게 웃으시며 그 덕분에 손님방이 많이 남으니 맘에 드는 방에다가 짐 푸시고 그 방을 쓰시면 된다고 대답하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도끼 눈을 뜨시고는 아니 어떻게 손님 초대해놓고 어찌 자기 집에다 방을 내어줄 수가 있냐고 하시며 호텔을 잡아달라고 더부살이하는 느낌 들어서 도무지 편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시며 성화를 내셨습니다. 신우도 거기서 대번에 집도 이렇게 크고 듣던 대로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먼 길 비행기 타고 온 사돈 집에 너무 돈을 아끼시는 것 아니냐며 비행기도 그렇고 바쁜 사람들 초대해놓고 야박하게 구실 필요가 있냐며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친정아버지 표정을 보니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지만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남편을 보더니 이해를 하신 건지 별말은 하지 않고 시가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시내까지 나가서 호텔을 잡아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혹시 비행기표를 사준 거냐고 왜 그랬냐고 화내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그 후에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도 사실 저와 결혼하면서 시가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하면서요. 자기 유학을 반대한 것도 당장 자기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데 돈을 더 쓰겠다고 하니 반대를 한 거고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런 시댁의 모습이 너무 싫지만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냐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나무라지 않고 이해한다고 결혼은 일륜지대 사이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남편의 일은 우리 가족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꺼이꺼이 울면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대답했고 저에게는 2번 다시 결혼식 이후로 아무런 상의 없이 시가에 무엇을 해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애초에 결혼식 준비는 도와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혼식보다 이왕 온 김에 미국 관광을 하러 왔다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호텔은 심심해 죽겠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여행을 끊어달라고, 본인들은 결혼식 날에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상황을 전부 이해하신 듯 그러자꾸나 하시고 시가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시가와는 최대한 접촉을 피해가며 두 사람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축복이가 태어나고부터 친정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손주가 그렇게 예쁜지 계절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셔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그에 반해 시가 식구들은 손주며 조카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무관심이 더 편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자주 한국에 방문을 하시게 되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셨는지 한국에 집을 하나 구입하셨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바다가 보이고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하나 구하셨어요. 손주 보러 오신 건데 집을 가까이 구하지 그랬냐고 물으니 은퇴하시게 되면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시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때가 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정한 거고, 애초에 축복이를 보러도 워낙에 짧은 일정으로 오시니까 사실 계시는 기간 동안은 저희 집에 머무셔도 되니 문제가 없었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동안 저는 그 집을 일주일에 딱 한 손님만 받고 주말에 제가 내려가서 정리하고 오는 식으로 펜션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제 소셜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사업으로 크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부수입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신우가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추억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자기가 그 집을 하루만 쓰면 안 되겠냐고 물어오더군요. 물론 무료로 말이죠.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또 그렇게 자기 이숙 챙길 거리가 생기니 얄밉더라고요. 말도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절해봐야 또 돈 많은 집 어쩌고 하면서 궁시렁댈 것이 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열쇠를 숨겨놓은 곳을 알려줬어요. 제가 관리하기도 하고 지역이 워낙 멀기도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강원도 그 집에 현관문이 열리게 되면 현관문과 입구 쪽 카메라가 저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신우랑 같이 그 집을 찾은 사람은 신우가 말한 본인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어떤 남자와 단둘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제 폰으로 전송이 됐어요. 심지어 그 남자는 결혼하기로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친구랑 추억여행을 한다고 했으니 저는 처음에는 정말 친한 이성 친구겠거니 싶었죠. 남녀 사이에 절친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우가 그 집을 다녀간 다음 주말 청소하러 내려간 강원도 집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우가 그 집을 사용하고 나서 제가 직접 청소 같은 자잘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지 아주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방 집기들도 다 꺼내놓고 설거지는 물론 음식 쓰레기조차 따로 모아놓지 않은 채였고 그로 인해 집안은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욕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정리를 다 해놓고 방 정리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방이 3개 딸린 집인데 방 2개는 문을 열었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갔으니 방 2개를 사용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안방만 사용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방 청소를 하면서 아주 역겨워 죽을 뻔했습니다. 신우가 데려온 그 사람이 무슨 상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 흔적들을 온 방 안에다가 뿌려놓고 갔더군요. 치우다 여기저기 묻은 끈적끈적한 것들 때문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가 대번에 거기에 언니가 왜 있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제발 결혼할 사람에겐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말이죠. 그래도 신우가 얼굴 하나만큼은 이쁜 편이라서 어디서 돈 잘 버는 남자를 물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실은 그날 같이 여행을 온 사람은 결혼할 사람과 만나기 전까지 사귀던 애인이었다고 하네요. 신우가 저에게 2번 다시 귀찮게 안 할 테니 제발 모르는 척 해달라고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필길래 그렇게 해줬어요. 결혼한 그 남자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제 마음의 평화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거리도 너무 멀고 돈 얼마 더 벌자고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본전도 안 되는 것 같아 펜션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그냥 한동안 빈집으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 본인들 안전할 생각에 서울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집을 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사람 손이 타야지 관리가 된다면서 자기들이 살면서 관리까지 해줄 테니 관리비 명목으로 돈도 조금씩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오셔도 거의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무시는 것도 다 안다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시부모인 자기들한테 빈집 내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게냐며 치사하다고 따지시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시는 말에 끝까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큰 집이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 보고 아주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보통이 아니라며 욕심이 아주 많다며 비아냥대셨어요. 그 집은 결국 사람 손이 안 타서 폐가가 될 거라며 안 좋은 말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냥 또 한바탕 저만 욕먹고 끝나는 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강원도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고 있는 시부모님의 사진이 전송이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안 하기로 약속했던 신우가 그래도 거기서 하루 지내봤다고 제가 그 집 열쇠를 어디다 숨겨놓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이 전송되도록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건 아직도 상상을 못했는지 제 허락도 없이 몰래 강원도 집에다가 아예 살림을 차리시더군요. 현관문을 열었다 잠궜다 들락거리실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계속 그 모습을 봐야 하니 나중에는 화가 너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이 대번에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의 은혜가 크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 장인 장모님 도움이 크다고. 아무리 자기 부모지만 반복되는 아나무인 같은 상황에 자기는 앞으로도 이 연을 끊고 살 수 있으니 이 상황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남편은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시부모님을 포기했어요. 저는 당장 경찰을 대동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을 무단 침입죄로 전부 다 끌어냈어요. 제가 찾아올 거라곤 당연히 생각도 못했을 거고 더더욱이 경찰을 불러서 시부모님인 자신들을 내쫓을 거라곤 더더욱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 당황해서는 처음에는 네가 어찌 하늘 같은 시부모를 어쩌고 하면서 성질을 내셨는데 제가 아랑곳않고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여기서 쫓아내면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거냐면서 제 무릎을 붙잡고 빌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서울의 미국 집보다 더 좋다고 하시던 살기 좋은 아파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한테 들은 주식 정보를 가지고 큰돈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집을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 받은 돈으로 주식을 전부 매수해버렸다고 하네요. 애초에 그 이후에 시부모님은 빈집으로 남아있는 친정부모님의 강원도 집에서 살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주식은 휴지 쪼가리가 돼서 시부모님은 쫄딱 망해버린 상태였고 전세금을 돌려줄 돈도 없으니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데려가지 않은 건 잘한 결정 같았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는데 저 알아서 하라는 남편의 말도 있었으니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그건 제가 알 바 없고 제 허락 없이 여기 계시면 무단 주거 침입이고 여기서 지금 짐 안 빼고 계시는 건 퇴거불응이니 법대로 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여기서 사는 건 절대 허락 안 해줄 생각이니 신혼여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결국 시부모님들은 짐을 빼서 결혼한 신혼여로 향하셨고요. 그날 신우는 대번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저보고 마음 고쳐먹고 상황이 이런 상태이니 가족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시부모님께 그 집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저를 훈계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습니다. 신우에게는 저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시니 응당 신우가 모시는 게 맞지 않냐고 한마디 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난 일이고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고 이 상황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신우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신우가 결혼 직전에 몰래 만나던 애인과 그 집으로 미롤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때 찍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보수적인 데다가 그 집에서 갑의 입장에 있던 신우의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에 엄청나게 붕괴를 했고 신우의 집으로 피신 갔던 시부모의 신우까지 함께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온갖 욕을 하며 붕괴하던 시가족들은 셋이서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들을 전전하다가 결국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며 제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밖에서 얼려 죽일 수는 없으니 지금은 강원도 집을 쓸 수 있게 허락해준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번 겨울이 지날 때까지예요. 물론 잔인하게 밖으로 시가족들을 내몰 생각은 없지만 단 한 번만 더 친정부모님을 모독하거나 어떻게 빈대붙으려고 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연을 끊기로 한 거 뭐하러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까지 있냐는 식으로 어느 면으로는 저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싫어도 남편의 가족들이잖아요. 정말 한 가족으로 저희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친정아버지께 말해서 전세금을 갚아주고 시부모의 집도 찾아주려고 합니다. 시가도 못된 심보 고쳐먹고 앞으로 양 가족의 별탈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